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아는 만큼 보인다. 통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없는 육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육친도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배웠죠. 한 육친 5행이 많았을 때는 나머지 4개의 5행도 문제가 된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목이 많다. 그러면 화가 꺼지는 현상, 뭐라 그러죠? 목다 화식. 또 목이 많다. 토가 갈라지는 현상, 목극토. 또 목이 많다. 오히려 금이 나를 치는 게 아니고 목다 금결이 된다. 그래서 금도 문제. 또 목이 많다. 수가 수량이 흡수가 돼서 나무에 수가 증발이 되겠죠. 문제가 된다. 다시 목이 많으면 화도 문제, 토도 문제, 금도 문제, 수도 문제. 거기에 해당되는 육친도 문제가 되겠죠. 또 다시 화가 많다. 그러면 나무도 땅도 갈라지고 금도 녹고 물도 증발되고 나무도 다 버리고, 토가 많아도 나머지 금, 수, 목, 화가 문제다. 금이 많아도 수도 문제, 목도 문제, 화도 문제, 토도 문제. 수가 많다. 나머지 다 홍수가 하나 더 떠내려가겠죠. 그러한 현상. 다시 정리합니다. 한 5행이 많으면 나머지 5행도 문제가 되고, 한 육친이 많으면 나머지 육친 관계도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주에 육친이 없다. 무육친 통변. 어떨까요, 과연? 자,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겁. 비견 겁재 준말 비겁이라고 그러죠. 비겁이 나타나는 육친, 형제, 자매, 사촌, 친구, 동업자, 경쟁자, 또 며느리도 되고, 동료, 동서지간, 여성은 또 아버지가 되시는 육친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한 5행이 미치는 영향, 3가지를 또 생각하셔야 되죠. 비생식, 비견이 식상을 생한다. 그래서 비생식. 또 비극재, 비견 겁재가 재를 극한다. 비극재. 또 비견 겁재가 뒤에 있는 인성을 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비생식, 비극재, 인성을 당기는 힘, 3가지의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비겁이 없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우유부단하고, 멘탈이 약하고, 외로움 타고, 자존감이 약하고, 게으르고, 승부욕이 약하고, 경쟁 싫어하고, 형제복이 없고, 친구 인연도 약하고. 왜 그럴까요? 비겁은 뭡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랑 같은 동업자를 나타내고, 친구를 나타내죠. 협조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자존감도 약하고, 승부욕도 약하고. 왜? 비생식이 잘 안 되고, 또 비극재, 재는 물론이고, 또 뒤에 있는 인성을 끌어들이는 힘도 약하고. 인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고, 말, 공부, 모친, 부친 이런 거 있죠. 이게 약하니까 문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식상, 식신상제가 상관이 없을 때, 식신상관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육친관계로는 여성은 자식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장모, 재주, 기술, 언변을 우리가 식상이라고 그러죠. 식신상관. 자, 식신상관의 역할은 재성을 생해주는 거와, 또 관을 극하는 거와, 또 비겁을 당기는 힘, 3가지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수동적이고, 답답하고, 요령도 약하고, 빠르고. 왜? 거쳐가지 않고 한 단계 뛰어 건너가니까 급한 거죠. 또 입이 좀 무겁다. 왜? 식상이 뭐예요? 말하는 거니까 말이 없죠. 좋게 얘기하면 입이 무거운 거고 좀 답답하죠. 또 식상이 뭐야? 일머리니까 일머리가 부족하다. 마음만 급하고, 또 재미가 없다. 왜? 혼자 묵묵부답이고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자식 인연이 약하다. 여성은 식상이 자식이니까 인연이 약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친이 없다고 그것이 해당되는 생물학적 관계 육친이나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직장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인연이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 식상이 없다, 자식이 없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찍 헤어져 살거나 부모가 양육을 못한다든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요새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식신이 약하다는 그런 겁니다. 없다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식이 있는데 왜 없을까? 식신이 없을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재성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재성, 정제, 편제를 재성이라고 얘기하죠. 재성의 생물학적 관계 육친은 남자는 이제 재성이 부인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또 애인, 또 형수, 제수, 고모, 여성은 시어머니, 재성이가 됩니다. 육친관계는. 그리고 재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재생관이 뭐예요? 명예, 직장 벼슬이죠. 그래서 재가 오면 직장이 되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재생관, 재극인, 반대로 재가 강하면 인성, 공부를 극해서 깨진다. 그런 현상 나타나고, 또 재성이 있으면 뒤에 있는 식상을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현상을 또 에너지를 갖고 있다. 자, 무재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떨까요? 볼까요? 무재성이 있을 때는 남성이니까 남자는 여성 인연이 약하고, 또 재성이 뭐예요? 돈이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있어도 티가 안 나고 그렇겠죠. 뭐 문서를 갖고 있다든지 또 건물 건축 부동산은 많은데 돈이 없다든지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재성이 뭐예요? 목적, 결과물 이런 거니까 그게 또 약할 수 있고, 재성이 돈이니까 경제관념이 약할 수 있고, 또 재성이 목적물, 목표의식 이러니까 뒷심도 약하고, 또 가고자 하는 그런 게 목표가 없고, 결과물도 잘 못 나타나고, 재성이 없으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성이 없다 그러면 놀다가 뒷마무리 정리정돈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하고, 또 뒷심 지구력이 약하고, 재성이 없으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무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성, 정관, 평관을 얘기하죠. 관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전에 육친관계는 남자는 자식, 남편, 여성은 남편, 직장, 명예, 상사, 공직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에너지, 관생인, 인성을 생하죠. 관생인. 그 다음에 관극비, 건너에 있는 나를 치죠. 비견, 겁재, 나, 동료, 형제, 관극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재성을 당기는 힘이 있죠. 재성이 강한 사람은 재성이 없다, 약하다 하더라도 당기는 힘이 있어서 재물을 모은다든지 벌려고 하는 힘이 강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재성을 당기는 힘이 있다. 무엇이? 관성이. 자, 관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을 나타날까요? 자, 이 관성이 뭐죠? 나를 통제하고 극하고 바르게 하는 사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방적이고 꼬리낌 없이, 또 남 의식 그런 거잖아요. 그 관성이 이렇게 남 의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직장 어디 얽매이는 거 싫어하니까 프리랜서가 좋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관성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나를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개방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거죠. 또 여성은 관성이 남자하고 인연이 좀 약하겠죠. 무관성은 또 관심도 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성하고 인연이 약하구나. 사주에 여성분의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결혼을 늦게 하시겠네라는 통변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성, 편인, 정인이죠. 자, 생물학적 육친관계는 어머니, 계모, 이모, 외삼촌, 장인, 손녀, 사위를 나타냅니다. 인성이. 자, 인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에너지, 인생비, 앞에 있는 비견겁재를 생해주죠. 인생비. 아까 다시 거꾸로 얘기했죠. 비견겁재 배울 때 위에 인성이 당겨주는 힘이 없으면 약하다 그랬죠. 인생비. 그
다음에 인성이 또 식상을 극하는데 없으면 또 그런 기능도 없어지고, 또 인성이 없으면 관성을 당기는 힘인데 없으면 그 힘도 관성을 당기는 힘이 또 약해지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없을 때는 육신은 세 가지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런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자, 인성이 없으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인성이 뭐야? 인정이잖아요. 자비심, 인정이 좀 약할 수 있다. 또 인성이 날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머니니까. 사회의 상사, 인복, 그야말로 그게 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 그런 사주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못 치니까, 어머니 쪽에 인연이 약하네. 어머니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준다든지 일찍 유학을 간다든지 대학교 갈 때 일찍 기숙사로 떨어진다든지 타지에 가서 생활한다든지 인성이 약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인성이 또 식상을 미루지 않은 약하니까 게으르고, 또 인성이 눈치 꽂히니까 또 분위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육친이 약하면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그 세 가지가 앞에 뒤에 또 본인의 나타나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게 약하다라고 해석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친이 없다고 없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약하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관성이 없다 그러면 재성이 가면 재생관에서 관을 미뤄지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그때 취직도 되고 여성은 결혼도 하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곰곰이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하셔서 통변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슨 상담이나 의문점 공부하다가도 막히는 점이 있으면 잠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지사항 말씀드려야죠. 제가 네이버에 엑스포트 운세 상담자를 활동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또 그 카테고리가 장명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닉네임을 통장명 철학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